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확장형 E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ERP 개념과 등장, 도입과정, 발전과정과 특징, 도입, 구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시간에는 확장형 ERP. 우리가 ERP하고 확장형 ERP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ERP는 사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확장형 ERP는 사내 플러스 사외. 그죠? 그 가능하게 해준 거는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장형 E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형 ERP에서는 확장형 ERP란 뭔가 좀 알아보고요.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 ERP하고 확장형 ERP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형 ERP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첫 시간에 보셨죠? 기존 ERP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추가된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CRM, SCM, BSC, 그 다음에 ABM, 고객관리, 공급망관리, 균형성과표, 균형성과관리, 활동균형관리,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즉 인터넷이 안 돼 있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형 ERP 왜 가능했냐? ERP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전자상거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존 ERP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확장형 ERP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확장형 ERP의 등장 배경과 특징 한번 봅시다.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해줘야 내가 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협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외부 프로세스의 유연한 통합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겠죠. 이래서 이런 거예요. 고객이 A라는 품목 달랬다가 갑자기 B라는 품목 달래요. 그럼 나는 A를 만들고 있다가 B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A라는 공급하고 있던 공급업체가 B라는 원료를 제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고객에 대한 납기 못 맞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요 변화라든가 또는 설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그죠? 외부 프로세스하고 잘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업이죠? 협업 상거래가 필요해졌다. 그죠? 기존 ERP와 타 솔루션 간의 연계에 대한 요구. 다 같은 얘기예요. 기업 외부 프로세스의 유연성의 통합에 대한 요구, 기존 ERP와 타 솔루션 간의 연계에 대한 요구. 이거는 이제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 회사에서도 인터넷이 되니까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등장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웹 환경을 이용해서 기업 외부까지도 웹 환경을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 그죠? 더욱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KMS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스 통합이라든가 이 비즈니스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원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장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1번, 이 고유 기능 추가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장형 ERP니까 ERP의 고유 기능은 그냥 줄여도 되겠지. 아니에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확대 발전시킬 수 있으면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경영혁신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죠? 선진 정보화 지원 기술, 그 다음에 전문화. 이 전문화라는 단어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죠?
전문화 확대 적용, 산업 유형의 지원 확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금융업까지도 이런 ERP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중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래놓고 1번 고유 기능을 이거를 뭐 추가가 아니고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래 좋은 것들은 다 추가 뭐 들어가면 좋겠지. 근데 이 고유 기능도 그죠? 조심하시고 이거만 조심하시면 확대 발전시켜야 돼요. 당연히 경영혁신 지원이라든가 선진정보화기술, 그 다음에 전문화 확대 적용, 산업 유형, 내가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도 있고 금융업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인데요. 실질적으로 확장형 ERP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ERP 시스템, 이거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RP의 권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ERP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인터넷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식 경영 시스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한데 모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식 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 그 다음에 고객관계 관리. 뭐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많이 하고 있죠? 인터넷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물건 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홈쇼핑에서 물건 사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인터넷에서 사죠. 홈쇼핑 문제 그거 방송 나올 때 기다리고 있어.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직접 하죠. 그 다음에 뭐 공급 체인 관리. 그래서 여기 CRM이라든가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잘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험에 KMS 이렇게만 안 나와요. 지식 경영 시스템 가로 열고 KMS.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니까 KMS가 뭐를 의미한다는 것? Knowledge Management System, Decision Supply System, 그죠? 그 다음에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그래서 SCM. 이런 약어들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야기 올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EM 전략 지원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에 구성 요소들 4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요 2개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인지 SEM 전략적 경영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요소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ERP의 기능적 특징과 기술 특징에서 기술 특징 이거는 외워라 이런 것처럼 요 SEM에 대한 거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성과, 가치, 그 다음에 활동, 시뮬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다 SEM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 외의 것들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야. 고민하시고 바로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균형 성과 카드예요. 그죠? BSC 이랬는데 옛날에는 재무적으로 재무적인 성과만 근데 그 외의 것들도 평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균형적으로 성과한다.
쉽게 하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을 했는데 10개를 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했는데 8개를 했어. 단순히 10개 했는지 8개 했는지 어려운 거는 따지지 않고 네가 잘했다. 그거는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10개를 했는데 이익 100원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5개 했는데 10,000원의 이익을 봤어. 근데 누가 그 이익을 더 많이 냈는지 이건 안 따지고 단순히 숫자만 갖고 따지면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겠죠? 성과 측정하는 가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활동 기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원가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과, 가치, 실물, 활동, 이 네 가지가 전략적 경영 지원 시스템의 단위 구성 묘사라는 것은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ERP하고 확장형 ERP하고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목표. 제가 체크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확장형 ERP 또는 기존 ERP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된 것은 그래 놓고 이 두 개를요. 그죠?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바꿔놓고 지문을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할 때 얘는 기존 ERP에 대한 거야. 얘는 확장형 ERP에 대한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목표는 기업 내부 최적화냐, 내외부 최적화냐. 이건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기능 보세요. 기본 ERP. 그래서 영업, 구매자의 물류가 되겠죠. 인사, 회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전략적 경영 지원 시스템 SEM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죠? 자, 프로세스 보면 기업 내부 프로세스 왜 목표하고 비슷한 얘기죠. 기업 내외부 통합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웹 지향이냐, 웹 기반이냐. 그죠? 이 차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폐쇄성이냐 개방성이냐 이거는요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앞쪽에 우리 ERP하고 기존 정보 시스템을 비교할 때는 누가 더 ERP가 더 개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는 폐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거냐 개방적인 거냐 그런 거예요. 확장 ERP가 더 개방적이죠. 뭐보다? ERP보다. 그죠? ERP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보다 더 개방적인 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폐쇄적이고 얘가 개방적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생성 및 활용, 내외부 생성 및 활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RP는 사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거다. 그죠? 상대적으로 확장 ERP보다 폐쇄적이다. 웹 지향. 근데 확장 ERP는 웹 기반으로다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두 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장형 ERP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산업 유형의 지원 확대. 맞죠? 제조업만 하다가 서비스업이나 품위업 들어서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룹 웨어 기능의 포함. 맞는 거죠? 전문화 확대 적용 맞고요. 고유 기능 축소. 이게 답이 되겠죠?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문제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략적 경영 시스템 SEM. 그죠? S가 전략이란 뜻이에요. 영어는 발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SEM 시스템은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위 시스템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뭐 가장이란 말은 필요 없는데 가장이란 말도 들어갔네요. 성과, 가치, 활동, 심율. 그럼 다 뭐예요? 아까 제가 그 요약했죠? 부담 없이 4번 딱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ERP 물류 2급은요. 이론하고 실무가 되어 있는데 각각 40점 이상 평균 60점만 되면 돼요. 그리고 배점도 똑같아요. 20문제 각각 20문제 5점씩. 그죠? 합격 시험 공부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핵심들만 탁탁 찍어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따놓고 내가 물리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더 두터운 책을 사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확장된 ERP 시스템의 공무원 관리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은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공급 사슬에서의 가식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피드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그죠? 그게 이제 SCM이 하는 역할이에요.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물건이 빨리빨리 팔려나간다는 거죠. 그죠? 빨리빨리 팔려나간다는 거죠. 빨리빨리 팔려나간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공급 사슬에서 계획, 조달, 제조, 배송, 활동 등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그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공급 SCM의 표준 모델이 있어요. 그 표준 모델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 이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5단계의 공급 사슬 관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를 잘해서 그 단계 관리를 잘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상생하자. 살아남자 뭐 이런 얘기. 이익을 남기자. 자, 네 번째,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우리 ERP하고는 자동화하고는 아니에요. 그죠? 현재 및 미래 고객들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붙인다 그러면 SCM이 아니라 CRM과 관련돼 있다. CRM하고 관련돼 있어도 자동화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CRM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SCM과 관련된. 그래서 확정형 ERP의 SCM이냐, 확정형 ERP의 CRM이냐. 4번은 확정형 ERP의 CRM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형 ERP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